알올라, 사우디아라비아의 작은 마을이 목마름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라자는 뜨거운 사막을 10km를 걸어 단 몇 리터의 물을 길어왔죠. 주민들은 하나둘 마을을 떠났고 오아시스는 메말라갔습니다. 그때 한국의 태양열 담수화 기술이 도착했어요. 이진우 엔지니어와 그의 팀이 가져온 희망의 씨앗. 처음 파이프에서 흘러나온 한 방울의 물은 마을 전체를 울렸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지만 한국과 사우디의 지혜가 합쳐진 생태순환 시스템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어요. 기술과 자연의 완벽한 조화가 탄생한 순간이었죠. 오늘 그 작은 마을의 혁신은 100개 넘는 마을로 퍼져 10만 명에게 생명을 선사했습니다. 한국과 사우디가 함께 만든 사막 속 기적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물통을 들고 집을 나섭니다. 해가 완전히 뜨기 전에 출발해야만 돌아올 때 쓰러지지 않거든요. 제 이름은 라자입니다. 이건 제 삶의 현실입니다. 라자, 오늘은 큰 통 2개 가져가. 어머니가 외치셨어요. 작은 여동생이 열이 나서 평소보다 물이 더 필요했죠. 입술이 갈라져 피가 맺힌 채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모래가 들어가지 않게 스카프를 단단히 둘러매고 물통을 어깨에 걸었어요. 우리 마을 알올라의 아침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발자국 소리만 들려요. 예전에는 20가구가 넘는 활기찬 마을이었지만 지금은 7가구만 남았죠. 10km를 걸어 도착한 물 웅덩이에는 이미 3가족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물은 거의 바닥났고 녹색 이끼가 표면을 뒤덮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눈빛은 공포로 가득했죠. 대학 공부를 위해 리야드로 떠났을 때 저는 문명의 충격을 받았어요.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쏟아지는 기숙사. 분수대에서 물이 허공으로 솟구치는 모습. 그들은 물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환경공학과에서 배운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사우디는 매년 지하 수위가 3m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부의 대형 담수화 플랜트는 해안가 도시만 살릴 뿐 내륙 마을들은 버려진 상태죠. 실험실에서 밤새 프로젝트를 하던 어느 날 어머니의 전화를 받았어요. 알말리크 가족이 오늘 떠났다. 이제 6가구만 남았단다. 그날 밤 저는 리야드의 호화로운 쇼핑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쇼핑몰 안에는 실내 스키장까지 있었어요. 물로 만든 눈을 인공적으로 뿌리고 있었죠. 수자원부에 취직했지만 관료주의의 벽은 높았어요. 회의실에서 비용 효율성과 투자 회수율만 논의하는 동안 제 고향은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국제 컨퍼런스에서 비전 2030과 그린 사우디 이니셔티브에 대한 발표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처음으로 한국의 태양열 담수화 기술을 알게 되었습니다. 발표자의 말이 제 귀에 꽂혔어요. 이 기술은 대형 설비 없이도 마을 단위로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이것이 우리 마을의 마지막 희망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저는 한국 기업 대표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건네며 제 상황을 설명했어요. 제 마을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술이 우리를 살릴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그들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수자원부 소속이라는 것과 비전 2030에 적합한 시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두산중공업의 최 부장은 제 열정에 감동했는지 카드를 건네주셨어요. 자세한 계획서를 보내주세요.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날 밤 잠도 안 자고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알올라의 지리적 특성, 주민수, 필요한 물의 양, 예상되는 효과까지 꼼꼼히 정리했어요. 눈이 풀리는 아침이 되어서야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답장이 없었어요. 제 계획은 무시당한 것일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두산중공업에 전화를 걸었고 결국 최 부장과 다시 연결되었죠. 라자 씨, 사실 내부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사우디 정부가 그린 사우디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시범 마을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수자원부 장관실로 달려갔어요.
장관님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미소 지으셨습니다. 내가 아룰라 출신이었지. 우리가 시범마을을 물색하고 있는데 내 고향이 적합할 것 같구나. 정말 운명이었습니다. 제 노력과 정부의 계획이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2달 후 알울라는 공식적으로 그린 사우디 이니셔티브의 첫 번째 시범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마을을 방문하는 날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진우 엔지니어와 그의 팀이 도착했을 때 남아있는 모든 주민들이 모여 환영했습니다. 이진우 씨는 생각보다 젊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였죠. 그는 아랍어는 서툴렀지만 통역사를 통해 열정적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도 예전에는 물 부족으로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술로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여러분의 마을도 도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희망 없이 살아왔으니까요. 한 노인이 일어나 물었습니다. 이 사막에서 정말 물을 만들어낼 수 있나요? 이진우 씨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찾아내는 겁니다. 공기 중에도 물이 있고 해수에도 물이 있어요. 우리 기술은 그것을 찾아내 깨끗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작은 모형을 꺼냈어요. 태양열 지별판과 물순환 시스템이 연결된 미니어처였죠. 그는 이 기술이 어떻게 태양열만으로 물을 정화하는지 설명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이진우 씨와 마을 전체를 돌아다녔어요. 그는 풍부한 지식으로 최적의 설치 장소를 물색했죠. 높은 언덕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며 그가 말했습니다. 이곳은 태양열이 풍부해서 우리 기술에 완벽합니다. 6개월 안에 마을 전체가 변할 거예요. 그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진짜 희망을 느꼈습니다. 꿈이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치 작업이 시작된 날 마을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모두가 나와 한국 기술진을 도왔어요.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장비들을 구경했고 어르신들은 그늘에서 차를 마시며 지켜보셨죠. 이진우 씨는 첫날부터 주민들에게 기술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통역을 맡았어요. 이 기술의 핵심은 태양열과 역삼 투합 시스템의 결합입니다. 태양열 지별판이 에너지를 모으면 이 에너지로 물을 정화하는 거죠.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너무 복잡하게 들렸나 봅니다. 이진우 씨는 곧 전략을 바꿨죠. 이렇게 생각하세요. 태양은 우리에게 무료로 에너지를 줍니다. 그 에너지로 오염된 물에서 깨끗한 물을 걸러내는 거예요. 마치 모래로 커피를 거르는 것처럼요. 이 비유에 사람들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가 있었어요. 사막에서 평생 물 부족으로 고생한 사람들에게 이런 약속은 너무 달콤하게 들렸던 거죠. 알리 할아버지가 일어나 물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기계가 정말 물을 줄까? 이진우 씨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네, 약속합니다. 한 달 안에 첫 물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설치 작업은 예상보다 어려웠습니다. 사막의 모래바람이 장비를 덮치고 낮에 열기는 작업자들을 지치게 했어요. 여름이라 오후에는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일하세요? 이진우 씨가 물을 마시며 물었어요. 익숙해지는 거죠. 몸이 적응하거든요. 제가 대답했지만 사실 저도 리야드에서 돌아온 후 이 열기에 다시 적응하느라 고생 중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은 놀라운 효율성을 보여줬어요. 계획대로라면 2달이 걸린 작업을 한 달로 단축시켰죠. 마을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공사 현장에 모래주머니를 쌓아 바람막이를 만들고 장비를 운반하고 필요한 자재를 옮겼어요. 설치가 완료되어 가던 어느 날 이진우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라자, 내일 첫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마을 사람들을 모아주세요.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죠. 아침이 되자 남은 주민들 모두가 설비 주변에 모였습니다. 아이들은 앞줄에 서서 눈을 반짝였어요. 이진우 씨가 버튼을 눌렀고 기계가 웅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30분이 지난 후 파이프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방울, 2방울. 그리고 점점 흐름이 빨라졌어요. 맑고 깨끗한 물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고 어르신들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알리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달콤하구나. 정말 달콤해.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요. 꿈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죠. 어머니는 저를 꼭 안으며 속삭이셨습니다. 내가 해냈구나, 라자. 내가 우리 마을을 살렸어. 이진우 씨는 겸손하게 미소 지으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제 시스템이 완전히 가동되면 하루에 2,000리터의 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마을 전체가 쓰기에 충분한 양이죠. 설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마을에 물이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간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물을 길러갈 필요가 없다니 믿기지 않았죠. 각 가정에는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었고 작은 수도꼭지가 설치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꼭지를 틀었을 때 어머니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계셨어요. 물이 흐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눈물을 흘리셨죠. 엄마, 이제 울지 마세요. 행복한 일인데요. 제가 말했어요.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그분은 이 오아시스가 말라가는 것을 보며 돌아가셨단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설비가 완전히 가동된 지 2주 후 마을 근처의 오래된 오아시스가 더 빨리 말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알리 할아버지가 먼저 발견하셨어요. 라자, 뭔가 이상해. 오아시스가 전보다 더 빨리 줄어들고 있어. 저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오아시스의 수위가 눈에 띄게 낮아져 있었죠.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이진우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곧 마을에 소문이 퍼졌어요. 한국 기술이 우리 오아시스 물을 빼앗아가는 거야. 자연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 아냐? 사람들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이진우 씨와 팀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어요. 그들은 밤낮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지하수 흐름을 측정했습니다. 저는 그들 곁에서 도우며 불안한 마음을 달랬어요. 뭔가 찾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진우 씨는 고개를 들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가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방식이 자연스러운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지하 수맥이 변경되고 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해결 방법이 있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어요. 있긴 한데 간단하지 않습니다. 시스템 전체를 재설계해야 할 수도 있어요. 마을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불안과 분노로 가득 찬 채 모였어요. 이진우 씨가 앞에 나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설비가 지하 수맥의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할 수 있어요. 다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노인 한 분이 일어나 외쳤어요. 우리한테 시간이 없소. 오아시스는 우리 조상들의 유산이오. 그것까지 잃으면 안 돼요. 마을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설비를 멈추자고 했고 다른 쪽은 더 지켜보자고 했어요. 갈등이 고조되는 순간 제가 일어났습니다. 모두 들어주세요. 저는 이 마을을 살리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오아시스와 우리 마을 둘 다 살릴 방법을 찾을 거예요. 이진우 씨와 그의 팀을 믿어주세요. 침묵이 흘렀고 천천히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이진우 씨는 고마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밤을 새워 해결책을 논의했어요. 이진우 씨는 한국에서 환경 전문가를 부르기로 했습니다. 김민지 박사라는 분이었죠. 그리고 저는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집집마다 찾아다녔어요. 김민지 박사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 오아시스의 상태는 더 악화되어 있었어요. 수면이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주변의 식물들은 갈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김 박사는 오아시스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40대 중반의 차분한 여성이었어요. 사막 생태계 보건 전문가로 비슷한 문제를 여러 번 해결한 경험이 있다고 했죠. 저는 초조하게 물었어요.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그녀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지만 눈빛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야 해요. 김 박사와 이진우 씨는 즉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들은 지하수 흐름을 측정하고
담수화 설비의 영향을 분석했어요. 저는 그들을 도와 데이터를 수집했죠. 3일 밤낮을 조사한 후 김 박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담수화 설비가 지하 깊은 곳에서 물을 끌어올리면서 오아시스로 향하던 자연스러운 물의 흐름이 바뀌고 있어요. 이대로 두면 오아시스는 완전히 말라버릴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의 분위기는 더욱 악화되었어요. 일부는 설비를 완전히 철거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조상들이 수백 년간 지켜온 오아시스가 몇 주 만에 사라지게 할 수는 없어. 저는 밤에 홀로 오아시스 가에 앉아 고민했어요. 어린 시절, 이곳은 물이 넘실거리고 아이들이 놀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말라가는 웅덩이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담수화 설비 없이는 마을도 생존할 수 없었어요. 어렵네요. 김 박사가 다가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엔 너무 일러요. 그녀의 말에 저는 용기를 얻었어요. 두 가지 모두 살릴 방법이 있을까요? 김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 모로코에서 비슷한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어요. 생태순환 시스템이라는 개념을 적용해 봤는데 여기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박사와 이진우 씨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어요. 생태순환 시스템을 도입해 물을 정화한 후 일부를 다시 오아시스로 돌려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자연과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입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어요. 담수화 과정에서 남는 물을 정화해 오아시스로 돌려보내고 전체 시스템의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설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재설계해야 했습니다. 즉, 다시 물 부족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마을 회의에서 이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다시 물 부족으로 돌아가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죠. 알리 할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우리는 수백 년 동안 사막에서 살아왔소. 몇 주 더 참을 수 있소. 오아시스와 현대기술, 둘 다 우리에게 필요하오. 할아버지의 말씀에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마을의 지혜는 빛나고 있었어요. 시스템 재설계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물을 길러 다녀야 했지만 이번에는 희망이 있었어요. 이전과 달리 끝이 보이는 고통이었죠. 김 박사는 밤낮으로 작업했습니다. 그녀의 헌신적인 모습에 저도 감동받았어요. 한 번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이건 단지 작은 마을일 뿐인데. 그녀는 잠시 작업을 멈추고 대답했어요. 작은 마을이라고요? 라자 씨, 이곳은 미래의 모델이 될 수 있어요. 기후변화로 전 세계가 물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성공하면 수많은 다른 마을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 마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전 세계 사막화 지역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죠. 이진우 씨는 한국에서 추가 장비를 공수해왔습니다.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는 것이었어요. 이 시스템은 물 사용량과 지하수 흐름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최적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기술이었죠. 이 기술은 우리가 네온 프로젝트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이진우 씨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인공지능이 물 흐름을 분석해 자동으로 조절하죠. 하지만 김 박사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했습니다. 기술만으로는 부족해요. 자연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녀는 마을 어르신들을 모아 사우디의 전통적인 물 관리 방식에 대해 물었어요. 알리 할아버지는 예전에 사용하던 팔라즈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하 수로를 통해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고대 기술이었죠. 우리 조상들은 물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었소. 강제로 끌어올리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랐지. 김 박사는 이 지혜에 감탄했어요. 그리고 팔라즈 시스템의 원리를 현대기술과 결합하기로 했습니다. 지하 수로를 따라 센서를 설치하고 자연스러운 물의 흐름을 복원하는 방식이었죠. 마을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어린이들은 오아시스 주변에 나무를 심었고 어르신들은 전통 방식으로 물길을 정비했습니다. 여성들은 물 절약 방법을 서로 공유했고 청년들은 설비 설치를 도왔어요. 작업 중에 우연히 오래된 지하 수맥을 발견했습니다.
수백 년 전에 메말랐다고 생각했던 물길이 아직 살아있었던 거예요. 김 박사는 이 발견에 환호했습니다. 이건 행운이에요. 이 수맥을 따라 시스템을 설계하면 자연의 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요. 한 달간의 고된 작업 끝에 새롭게 설계된 시스템이 완성되었습니다. 생태순환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작동했어요. 1. 태양열 담수화 설비가 깊은 곳에 물을 끌어올림. 2. 정화된 물의 70%는 마을로, 30%는 오아시스로 공급. 3.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균형 조절. 4. 전통 팔라즈 수로를 따라 자연스러운 물 순환 유도. 시스템 가동 버튼을 누르기 전 모든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진우 씨, 김 박사, 그리고 저는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준비됐나요? 이진우 씨가 물었습니다.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네, 시작합시다. 버튼을 누르자 시스템이 조용히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파이프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했고 동시에 말라가던 오아시스 쪽으로 얇은 물줄기가 흘러들어갔어요. 새로운 시스템이 가동된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오아시스 근처 언덕에 올라 마을 전체를 바라보았어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말라가던 오아시스는 다시 생명을 찾았어요. 수면이 눈에 띄게 높아졌고 주변에는 초록색 풀들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더욱 놀라운 변화를 보였죠. 집집마다 작은 정원이 생겨났고 아이들은 물 걱정 없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라자, 뭐해요? 이진우 씨가 제 뒤에서 불렀습니다. 그는 이제 간단한 아랍어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냥 변화를 감상하고 있었어요. 제가 대답했죠. 그는 제 옆에 서서 함께 마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놀랍죠? 우리가 해냈어요. 정말 우리가 해낸 일이었습니다.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물을 찾아 떠나는 가족이 없었고 오히려 소문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현재 마을 인구는 15가구로 늘어났습니다. 알리 할아버지네 집 앞에는 작은 채소밭이 생겼어요.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정성스레 물을 주시며 토마토와 오이를 키우고 계셨죠. 학교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이전에는 물 부족으로 운영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매일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사우디 수자원부 장관이 우리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그를 맞이했어요. 정말 놀라운 성과입니다, 라자 씨. 장관은 마을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직접 보니 믿을 수밖에 없군요. 장관은 모든 것을 꼼꼼히 살펴보았고 주민들과 대화도 나눴어요. 특히 생태순환 시스템의 원리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모델을 다른 마을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장관이 물었죠. 이진우 씨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기본 원리는 어디서든 적용 가능합니다. 그날 저녁 마을 광장에서 축하 행사가 열렸어요. 주민들은 오랜만에 전통 음식과 음악으로 기쁨을 나눴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준비한 대추야자 디저트를 모두에게 나눠주셨어요. 라자, 내가 자랑스럽다.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축제 중에 장관은 중요한 발표를 했어요. 정부는 그린 사우디 프로젝트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알-울라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앞으로 5년간 100개 마을에 이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제 가슴은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우리의 작은 시도가 전국적인 프로젝트로 발전한 것입니다. 놀라운 소식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장관은 저를 그린 사우디 프로젝트의 자문위원으로 이진우 씨를 기술 책임자로 임명했어요. 김 박사도 환경 고문으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은 사우디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UAE, 요르단, 이집트 등 주변국들이 이 기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CNN과 BBC에서도 우리 마을을 취재하러 왔죠. 이것은 단순한 물 공급 시스템이 아닙니다. 인터뷰에서 김 박사가 말했어요. 자연과 기술의 조화를 통해 사막화를 극복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리야드에서 열리는 글로벌 워터 서밋의 연사로 참석 중이에요.
객석에는 전 세계 환경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2년 전 알울라는 물 부족으로 죽어가는 마을이었습니다. 오늘 그곳은 100개가 넘는 사막 마을 재생 프로젝트의 모델이 되었어요. 화면에는 알울라의 변화 과정이 담긴 사진들이 지나갑니다. 메마른 사막이었던 마을이 푸른 오아시스로 변한 모습에 청중들이 감탄했죠. 우리의 성공 비결은 단순합니다. 최첨단 기술과 전통적 지혜의 결합, 자연과의 협력입니다. 그린 사우디 프로젝트는 상상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어요. 처음 계획했던 100개 마을을 넘어 현재 126개의 시스템이 설치되었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게 되었죠. 알울라로 돌아온 저는 마을 입구에서 잠시 차를 세웠어요.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마을 인구는 50가구로 늘었고 작은 학교와 진료소도 생겼어요. 오아시스는 예전의 크기를 되찾았고 주변에는 야자수와 올리브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죠. 라자, 좋은 소식이 있단다. 알리 할아버지네 정원에서 첫 수확을 했어. 우리 마을에서 자란 첫 올리브 기름이야. 다음 날 마을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금은 예전처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하기 위한 자리였어요. 주민들은 농업 확장, 태양광 발전, 에코 투어리즘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누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오아시스 근처에 올리브 묘목을 심으면서 저는 물었어요. 할아버지, 이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걸 보실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웃으셨습니다. 난 모르지. 하지만 그게 중요한가? 우리 조상들도 자신들이 못 볼 나무를 심었고 우리는 그 그늘에서 쉬었지. 이제 우리 차례란다. UAE, 요르단에 이어 이제는 모로코, 알제리, 심지어 아프리카 국가들까지 이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그린 미들 이스트 프로젝트라는 더 큰 비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저는 마을 광장에 새로 심은 야자나무 아래 앉아 있어요. 아이들이 물을 걱정하지 않고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제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상상조차 못했던 풍경이 지금 제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희망을 만드는 힘입니다. 우리가 이루어낸 기적은 단지 물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을 심은 것입니다. 사막은 여전히 사막이지만 이제 그 한가운데 희망의 오아시스가 자라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사우디의 전통, 그리고 사람들의 열정이 만나 일궈낸 작은 기적,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